혹시 요즘 부엌에 서 있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침에 물을 끓이려고 주전자를 올려놓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괜히 한숨이 나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오가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냄비 소리와 시계 초침만 들리는 부엌, 그런 느낌 혹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죠. 왜 나이가 들수록 집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을까? 왜 어떤 날은 작은 일도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계절이 바뀌기 전, 특히 춘분이 오기 전에는 집안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엌을 말이지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어떤 물건 하나가 오래 남아있으면 집안에 흐름이 막히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3월 20일 춘분이 오기 전에 그것을 지우지 않으면 새로운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부엌에 있는 작은 물건 하나가 우리의 삶과 마음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이 조용히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춘분 전의 부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구나.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던 부엌의 한 구석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부엌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따뜻한 국 냄새가 피어오르던 저녁 식탁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새벽에 혼자 물을 끓이던 조용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면을 말합니다. 조용한 부엌,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부엌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걸어갑니다. 창문 밖에는 아직 찬 공기가 남아있고 전기포트에 물을 붓는 소리가 집 안에서 가장 큰 소리가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작은 김이 올라오지. 그 김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출근 준비를 하며 서둘러 밥을 먹었고 누군가는 학교 갈 준비를 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때는 부엌이 집 안에서 가장 시끄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부엌은 가장 조용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식탁 위에 밥을 한 그릇 놓고 앉았는데 먹다 보니 입맛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말입니다. 음식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 그럴 때 사람들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창문을 바라봅니다.
겨울이면 창밖에 앙상한 나무가 보이고 봄이 오기 직전에는 아직 찬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듭니다. 부엌은 참 이상한 공간입니다. 몸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곳이지만 동시에 마음의 상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날에는 무압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같은 부엌이 왠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엌이 무거워지면 집 전체가 조용히 가라앉는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살다 보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부엌에는 시간이 쌓입니다. 오래된 그릇, 몇 년 동안 쓰던 냄비, 잘 사용하지 않지만 버리지 못한 물건들, 찬장 깊숙한 곳에는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것들이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부터 공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물건이 많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것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고 어떤 것은 언젠가 쓰겠지 하는 생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그냥 그대로 두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부엌의 구석에는 작은 정체가 생깁니다. 마치 연못에 작은 돌멩이가 떨어졌는데 파문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공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까? 그런 밤에는 사람들은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옵니다. 집안은 어둡고 창문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하얀 빛이 조용히 퍼집니다. 그 순간 부엌은 마치 작은 섬처럼 느껴집니다. 집안에서 가장 밝은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고요한 공간입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다시 냉장고 문을 닫으면 다시 어둠이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요즘은 잠이 이렇게 얕을까? 왜 마음이 쉽게 편안해지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래 산 노인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막히면 집안도 막힌다. 그리고 그 막힘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부엌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싱크대 옆 찬장 안 혹은 식탁 위에 오래 놓여 있는 것들. 그 중에는 한동안 손도 대지 않은 물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샀지만 지금은 그냥 남아있는 것들 말입니다. 부엌은 강물과 비슷합니다. 물이 흐르면 깨끗합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으면 조금씩 탁해집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공간의 숨결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어떤 분은 겨울이 끝난 무렵 부엌 창문을 열어두곤 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공기가 움직이는 느낌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 동안 집 안에는 너무 많은 정적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춘분이 다가오는 시기는 참 묘한 시간입니다. 겨울도 아니고 완전히 봄도 아닙니다. 햇빛은 조금 따뜻해지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자연도 잠시 숨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비슷합니다. 겨울 동안 쌓였던 피로, 외로움, 조용한 걱정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 시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때 집을 한번 돌아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부엌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원 집안의 심장과 비슷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막히면 몸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부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의 흐름이 막히면 집 전체가 조금씩 답답해집니다. 어떤 노인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부엌을 천천히 정리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찬장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오래된 그릇을 손에 들어보고 쓰지 않는 냄비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아직도 내 삶에 필요한가? 이 질문은 물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통해 기억을 붙잡습니다. 어떤 컵은 오래된 추억을 담고 있고 어떤 냄비는 가족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물건을 손에 들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이건 이제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남아있는 것이구나.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춘분이 오기 전에 정리는 사실 큰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잠시 멈추고 집안의 흐름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마치 겨울산 위에 쌓인 눈이 천천히 녹기 시작하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무엇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싱크대 위에 작은 물건들, 찬장 안에 오래된 그릇들, 그 중에는 몇 년째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쯤은 지금의 삶과는 이미 조금 멀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떤 물건을 치워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물건과 이렇게 깊이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어떤 물건은 집안의 흐름을 조용히 막아버리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잠시 아주 오래된 지혜를 하나 떠올려야 합니다. 그 지혜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은 언젠가 공간에도 남는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부엌의 한 가지 물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 하나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냄비 하나, 컵 하나, 오래된 도구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로 그 지점에서 오래된 가르침 하나가 조용히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설명할 때 거창한 말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런 말입니다. 붙잡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무거움이 생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오래 생각해 보면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붙잡음이 오히려 우리를 묶어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된 컵 하나가 부엌 찬장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왔을 때 쓰려고 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식이 선물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몇 년째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그 컵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컵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종종 그렇게 작동합니다. 물건을 통해 기억을 붙잡고 기억을 통해 시간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자주 하셨습니다. 손에 모래를 꽉 쥐면 오히려 더 빨리 흘러내린다. 가볍게 쥐면 남아있지만 힘을 주어 잡으면 금세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아십니까?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보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 그 물건이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닌데도 이상하게 시선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 느낌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정체된 기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마음은 흐르는 강과 비슷합니다. 강물이 흐르면 물은 맑아집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으면 물은 조금씩 탁해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도록 두어야 함. 그런데 우리는 종종 지나간 것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의 흐름이 아주 조금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다시 여는 것이다. 이 말은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부엌이라는 공간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우리의 생활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그릇,
익숙한 냄비, 오래된 수저, 하지만 그 사이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의 숨결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안에도 숨이 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시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래된 절에 가 보면 그 말이 이해됩니다. 오래된 젖집은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 마음도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피로 중에는 몸의 피로도 있지만 마음의 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피로는 종종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끝나지 않은 생각, 오래된 걱정, 정리되지 않은 기억.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물건도 그와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많아질수록 공간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공간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연습이다. 이것은 단순히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 지금의 삶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무엇은 조용히 보내줄 때가 되었는지를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 꼭 물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후회일 수도 있고 이미 지나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종종 이미 지나간 것들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다. 다만 마음이 그것을 붙잡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우 따뜻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붙잡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면 놓아줄 수 있는 것도 결국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춘분이라는 시기가 특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경계, 자연이 오래된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얼어있던 땅이 풀리고 나무는 조용히 싹을 준비합니다. 자연도 그렇게 흐름을 바꿉니다. 사람도 그와 비슷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순간에는 마음도 조금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괜히 집안을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연의 흐름과 마음의 흐름이 맞닿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춘분 전에 집안을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엌을 말입니다. 부엌은 집의 심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이지만 동시에 집안의 기운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생활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계절이 바뀌기 전에 한번 멈추어 서서 집안의 흐름과 마음의 흐름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아주 작은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구나. 그 깨달음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마치 겨울 연못에 얼음이 천천히 녹는 것처럼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이런 생각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요즘 조금 무거웠던 걸까? 만약 그런 생각이 스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 흐름은 이미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조용한 봄이 오기 직전 한 노인이 자신의 부엌에서 아주 작은 깨달음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눈은 거의 녹았지만 공기에는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지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영수 씨, 년 셋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버스 운전을 했고 은퇴한 뒤에는 조용히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지방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늘 고요했습니다. 특히 부엌이 그랬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는 습관처럼 부엌 불을 켰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붓고 작은 찻잔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2개의 잔이 늘 식탁 위에 놓였지만 지금은 하나만 꺼내면 되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김이 천천히 올라왔고 그는 그 김을 잠시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김 속에서 무언가를 생각해내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도 비슷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겨울빛이 남아 있었고 햇살은 창문 틈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찬장을 열어 찻잔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찬장 한쪽 구석에 오래된 주전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주전자는 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조금 낡았고 바닥에는 오래된 불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주전자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아내와 함께 마시던 차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전자는 몇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명수 씨는 잠시 그것을 말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찬장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그는 부엌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서 있었습니다. 늦겨울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전자는 왜 아직 여기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이상하게도 쉽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찬장을 열어 그 주전자를 꺼냈습니다. 손에 들어보니 생각보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금속이 오래되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싱크대 옆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작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창문을 열어두고 차를 끓이고 있었지요. 그날 햇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들어와 있었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김영수 씨의 마음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싱크대에 기대어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슬픔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시간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정말 그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일까?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며 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주전자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래 고민하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주전자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금속 표면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래된 얼룩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씻은 주전자를 말리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물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겠지. 그날 저녁 그는 주전자를 집 밖에 재활용 상자에 넣었습니다. 특별한 의식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 불을 켰습니다. 부엌은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싱크대도 그대로였고 식탁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간이 조금 넓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찻잔 하나를 꺼내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은 물건이 아니라 떠나지 못한 마음이었구나. 그 생각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김영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요즘 들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주전자 하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전자를 내려놓던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멈춰있던 시간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부엌 불을 끄기 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봄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이게 비워진다는 뜻이겠지. 부엌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운 조용함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편안한 조용함이었습니다. 어쩌면 삶의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부엌의 작은 물건 하나를 바라보는 순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조용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 부엌에는 어떤 시간이 아직 남아 있을까?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할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억지로 내려놓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수행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혹시 지금 부엌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싱크대 위에 놓인 작은 것들, 찬장 안에 오래된 그릇들,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남아있는 물건 하나. 우리는 그것을 당장 치워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물건을 정리하는 연습이라기보다는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 들어갔을 때 잠시 멈춰 보십시오. 물을 끓이기 전에 찻잔을 꺼내기 전에 잠깐만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엌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마치 처음 이 공간에 들어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익숙한 곳이지만 잠시 낯선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조용히 던져 보십시오.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것 중에서 이미 내 삶을 떠난 것은 무엇일까? 서둘러 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보는 동안 마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 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치 연못에 작은 돌을 하나 던져 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결이 자연스럽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한 호흡입니다. 부엌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따뜻한 물을 한 잔 준비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공기가 코끝을 지나 들어오는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쉽니다. 길게 내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 조용해집니다. 그때 다시 부엌을 바라보면 아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여전히 익숙하게 느껴지고 어떤 물건은 조금 낯설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만약 부엌에서 어떤 물건을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말입니다. 이건 이제 필요하지 않은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면 그 물건을 잠시 손에 들어 보십시오. 바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손에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마음의 반응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물건은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은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아직 당신의 삶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것은 이상하게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간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물건을 내려놓을 때 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누군가와 관련된 물건일수록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물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건이 떠난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반대입니다. 물건을 내려놓은 뒤에야 기억이 더 맑게 떠오르는 순간도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 눈이 녹으면 그 아래 있던 길이 다시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충분히 가까워지는 이 시기는 그런 작은 정리를 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자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어있던 땅이 조금씩 풀리고 나무는 조용히 새 잎을 준비합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비슷합니다. 갑자기 크게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작은 것 하나를 바라보는 순간이 있으면 됩니다. 부엌에 작은 물건 하나, 찬장에 오래된 그릇 하나,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조용히 묶여있던 마음의 한 부분이 조금 풀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을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길이 열린다. 이것을 꼭 재물이나 행운의 의미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이 열린다는 것은 때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이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 부엌에도 그런 물건이 있을까? 만약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마음이 그 방향을 향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아주 조용한 아침의 장면입니다. 그 창문 밖에는 봄빛이 막 스며들기 시작하고 부엌 안에는 따뜻한 물의 김이
천천히 올라오는 순간 말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깨달음을 만나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면 집안의 소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냉장고의 낮은 진동 소리, 창밖을 스치는 바람,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 모든 것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느려집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침의 부엌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문 너머로 아주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밤과 낮 사이의 조용한 경계, 그 시간에는 세상이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엌 안에는 따뜻한 물이 끓고 있습니다. 작은 김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 김은 서둘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부드럽게 공기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이상하게 조금 차분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와 비슷한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마음이 늘 분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아주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으로 새로운 숨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창한 수행도 아니고 특별한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부엌이라는 공간, 오래 남아있던 물건 하나, 그리고 그 물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하지만 가끔 삶의 변화는 그런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부엌에서 찻잔을 씻다가 문득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창문을 열어두었을 뿐인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 어떤 특별한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마음의 변화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을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다가오는 이 시기는 자연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런 시간입니다. 겨울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봄의 숨결이 이미 공기 속에 섞여 있습니다. 나무는 아직 잎을 펼치지 않았지만 땅 속에서는 이미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작은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싶으십니까? 내 삶의 무엇에는 무엇이 아직 남아있을까? 나는 무엇을 아직도 조용히 붙잡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당장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질문이 마음속에 잠시 머물러 있으면 충분합니다. 마치 연못 위에 떠있는 작은 달빛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은 이미 충분히 함께 했고 이제는 조용히 보내주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으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평안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흐름이라고 부르며 또 어떤 사람은 단순히 조금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 부엌을 한번 천천히 바라보실 수 있을까요? 불을 끄기 전에 잠시 서서 그 공간의 조용함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시간도 있고 따뜻한 기억도 있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하루도 함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바람이 멈춘 연못 위에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처럼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는 새벽의 공기처럼 당신의 내일에도 그런 고요한 숨결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